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어제 김미경 TV에서 올라온 영상 보셨나요? 조회수가 무려 하루 만에 3만 5천 회가 넘었더라고요. 김미경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는 거의 모든 시간을 누워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5분 이상 넘으면 앉아있기 힘드시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읽으신 책 내용을 신나서 말씀하시면 따님들이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시며 들어주시고 젊은 사람도 집중해서 하루에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은데 소설책 한 권을 하루에 거뜬히 다 보실 때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남이 억지로 시켜서 책을 읽는다면 그렇게 신나서 읽으실까요? 눈이 아파 책 한 권 읽고 나면 안약 놓고 며칠을 쉬셔야 하신다는데 얼마나 재밌으시면 그렇게 책을 읽으실까요? 40대인 저도 책을 너무 긴 시간 보면 건조하고 불편할 때가 있던데 80을 훌쩍 넘기신 분이 눈이 아픔에도 책을 저렇게 열심히 보시는구나. 어머님을 뵈면서 핑계대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쓰신 독후감을 직접 읽어주시는데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와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들의 멘토이신 김미경 선생님은 어머님께는 세상 누구보다 효자딸이셨습니다. 말만 하면 오케이라고. 어머님이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유쾌하시고 긍정적이시고 감사로 똘똘 뭉치셔서 이 시대 최고의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선생님 말씀이 어머님께서 글을 쓰시고 싶어 하신다고,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 그러셨대요. 꼭 어머님의 인생과 교육관과 사랑을 담은 책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홍순희 작가님의 책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보고 김미경 선생님의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를 펼쳤는데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엄마만큼만 살아도란 챕터가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 경험한 엄마는 언제나 밤늦도록 재단대 앞에서 일하는 엄마였고 늘 손님들에 둘러싸이는 여자였다. 그런 엄마를 보고 살았으니 내 몸과 정신에 홍순이식 삶의 태도가 은연중에 배어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는 삶이 편안히 풀려갈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 상황일 때는 신기할 만큼 엄마에게서 보고 자란 방법으로 극복하곤 했다. 몸에 새겨진 스승, 그것이 바로 엄마가 아닐까? 몸에 새겨진 스승 이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든이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아프시고 불편한 몸이심에도 끝까지 본인의 삶을 긍정과 배움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삶의 태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찌 잘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철없던 시절에는 일하는 엄마가 야속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소풍날이었다. 하필 우리 소풍날이 동네 아줌마들이 설악산으로 단체 관광을 떠나는 날과 겹친 것이다. 소풍 가는 날이면 김밥을 싸올 수 없는 아이들이 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될 만큼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 보리밥도 먹기 힘든 판국에 김밥은 그야말로 꿈같은 메뉴였다. 그래서 소풍 며칠 전이면 담임 선생님이 김밥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2명 몫의 김밥을 싸올 아이들을 선발했다. 그나마 우리 집은 엄마가 양장점을 하시니 그런대로 쌀밥을 좀 먹고 살았기에 나는 항상 자진해 손을 번쩍 들었고 그날 하나도 아닌 6명의 몫을 싸가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그런데 정작 엄마는 김밥도 안 싸고 빨간 바지 수십 벌을 다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은 달걀 프라이 하나에 단무지 하나씩 얹은 도시락에 가게에서 사온 과자와 사이다로 도시락을 급히 챙겨주셨대요. 이거 들고 어떻게 소풍 가라고 이야기하니 굶는 애들도 있다고 어서 가라고 하셨대요. 그런 엄마에 대한 복수로 큰언니의 주도하에 엄마 염장 지르려고 딸들이 도시락을 4분의 1만 먹고 다 남겨온 거예요. 엄마는 도시락을 씻으시면서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내 자매가 염장을 제대로 지르다 못해 가슴팍까지 콕콕 쑤셔버린 것입니다. 한 번은 동생이 옆집 애와 싸움이 붙어 엄마께 이르려고 선생님께서 양장점 쪽으로 가시는데 엄마가 보고도 그냥 가게로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결국 딸들은 엄마가 계모라고 엄마가 골탕 좀 먹어봐야 한다며 밤 12시까지 딸 넷이 깜깜한 산에 숨어 있으셨대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 뒤 딸들이 잠들고 새벽에
어머니께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우셨다고 합니다. 원래 엄마 성격대로라면 당장 쫓아가 그 옆집 옆했네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줘야 직성이 풀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분하고 억울하셨던 것이다. 당시 증평에 양장점이라고는 우리 집 하나, 싸움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다 엄마 손님이고 동생을 때렸던 옆집 여자마저도 엄마 손님이니 어떻게 엄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딸들 마음을 헤아리지 하는 건 엄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엄마는 자식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품고 살지만 자식은 엄마의 아픔을 조금도 품어낼 수가 없다. 그것이 낳은 자와 태어난 자의 차이인 것 같다. 그래서 자식은 죽었다 깨어도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 엄마가 걸어온 삶을 따라서 수십 년을 걸어온 후 나이 50이 다 되어서야 겨우 조금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다. 엄마가 소풍 김밥 대신 수십 벌 만든 빨간 바지는 우리의 등록금과 옷값, 용돈이 되었고 동생을 때렸던 옆집 아줌마에게 복수는 못했을지언정 5 자식을 배불리 잘 키워주셨다. 당장은 자식들에게 얄미운 엄마로 찍혀도 엄마는 엄마 식대로 선택하고 인생을 조율하며 그 세월을 감내한 것이다. 나 역시도 애들에게 한때 세상에서 가장 미운 엄마였다. 소풍이며 운동회 대신 강의장으로 달려가는 엄마를 애들이 이해할 리 없었다. 내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엄마의 삶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은 딱 고등학교 때까지다. 20살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엄마의 운명을 읽기 시작한다. 조금씩 엄마라는 사람을 한 사람의 여자로서 들여다보며 엄마의 운명과 꿈, 힘겨웠던 진심을 알아챈다. 오래된 오해는 이해로 바뀌고 불만은 존경이 된다.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20년을 어떻게 견디나 싶겠지만 그 지루한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일주일 전 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갑자기 20살이 되어 엄마 힘들었지라며 위로하는 것처럼 그 시간은 정말 빨리 온다.